공부해라, 책 좀 봐라.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반복되는 이 말, 지치지도 않으시나요? 아이는 아이대로 스트레스 받고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속이 타들어가는 전쟁 같은 일상 말이죠. 그런데 사실 아이가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상태라면 어떨까요?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라 뇌가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3단계 루틴은 억지로 시키는 공부가 아니라 아이의 뇌가 스스로 작동하게 만드는 과학적인 열쇠입니다. 이 짧은 습관이 아이의 10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우리 아이의 잠재력을 깨우는 더 많은 심리학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아이의 뇌를 깨우는 마법 같은 루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아이들의 뇌 구조입니다.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소리를 지르거나 압박을 가하는 순간 아이의 뇌에서는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라는 곳이 비상벨을 울립니다. 이 비상벨이 울리면 이성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전전두엽으로 가는 에너지가 차단되죠. 쉽게 말해 부모님이 화를 낼수록 아이의 뇌는 학습 모드가 아니라 생존 모드로 전환됩니다. 도망치거나 싸우거나 아니면 아예 멍하니 멈춰버리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과외를 붙여주고 값비싼 문제집을 사줘도 지식이 뇌 안으로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실제로 초등학교 5학년 민수라는 아이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민수는 학원도 5개나 다니고 밤 늦게까지 책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성적은 늘 제자리 걸음이었죠. 민수 어머니는 아이가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민수의 일상을 관찰해보니 민수는 책상에 앉아있는 내내 딴 생각을 하거나 손톱을 뜯고 있었습니다. 뇌가 이미 과부하 상태였던 것이죠. 정보가 들어올 통로가 꽉 막혀 있으니 새로운 내용이 입력될 리가 만무했습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공부량이 아니라 뇌의 통로를 청소해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안하는 루틴이 바로 1분 뇌 0점 조절입니다. 책상에 앉자마자 바로 수학 문제를 풀거나 영어 단어를 외우게 하지 마세요. 대신 딱 1분 동안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잡념을 종이에 마구 적어보게 하거나 부모님께 말로 뱉게 하는 겁니다. 어제 친구랑 싸운 일, 오늘 급식이 맛없었던 일, 지금 공부하기 싫은 마음까지 전부 다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브레인 덤프라고 부릅니다. 쓰레기통을 비워야 새로운 물건을 담을 수 있듯이 감정의 찌꺼기를 비워내야 학습을 위한 작업기억 공간이 확보됩니다. 이 1분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뇌 입장에서는 예열 과정을 거치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제 뇌가 깨어났다면 두 번째로 도파민의 보상 체계를 재설계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게임에 빠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몬스터 한 마리를 잡을 때마다 즉각적으로 경험치가 오르고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이죠. 반면 공부는 어떻습니까? 오늘 한 페이지를 풀었다고 해서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습니다. 시험은 한 달 뒤에나 있고 성취감은 너무 멀리 느껴집니다. 아이의 뇌는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고 자꾸만 딴짓을 찾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활용해야 할 심리학 원리는 작고 확실한 성취감, 즉 마이크로 골 설정입니다. 목표를 아주 작게 쪼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번 단원을 다 풀어라가 아니라 지금 당장 딱 3문제만 제대로 이해해보자 라고 제안하세요. 그리고 그 3문제를 해결했을 때 부모님은 아주 구체적인 피드백을 줘야 합니다. 단순히 잘했어가 아닙니다. 네가 아까 막혔던 이 부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고민해서 풀어냈구나 라는 식으로 아이의 노력 과정에 주목해주세요. 이때 아이의 뇌에서는 즐거움의 호르몬인 도파민이 나옵니다. 이 작은 쾌감이 반복되면 뇌는 공부를 고통스러운 노동이 아니라 내가 정복할 수 있는 재미있는 게임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 공부하는 힘의 원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이 루틴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인출 연습, 즉 거꾸로 설명하기입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들으면 자신이 다 이해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입력일 뿐입니다. 진짜 공부는 뇌에 들어간 정보를 밖으로 꺼낼 때 일어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눈으로 10번 읽는 것보다 한 번 누군가에게 설명하는 게 기억 효율이 수십 배 높다고 합니다. 이를 보호자 효과라고도 하죠. 아이가 공부를 마친 뒤에 부모님이 학생이 되어주세요. 오늘 배운 것 중에 딱 하나만 엄마한테 가르쳐 줄래?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아이가 서툴게라도 설명을 시작하면 뇌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입니다.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는 메타인지 능력이 이때 극대화됩니다. 부모님이 "아, 그렇구나. 그건 몰랐는데 정말 대단하다" 라고 반응해주면 아이는 자존감까지 얻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라는 느낌, 지식을 통제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아이를 책상 앞으로 다시 불러들이는 가장 강력한 유혹이 됩니다. 이 과정이 습관이 되면 아이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원리를 탐구하는 태도를 갖게 됩니다. 부모님 여러분, 우리 아이의 뇌는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씨앗과 같습니다. 다만 그 씨앗이 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적절한 온도와 토양이 필요합니다. 윽박지르고 강요하는 환경은 씨앗을 말라 죽게 할 뿐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3단계 루틴은 그 토양을 다지는 과정입니다. 1분간 잡념을 비워내고 작은 목표로 성취감을 맛보며 배운 것을 설명하며 내 것으로 만드는 이 단순한 반복이 아이의 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고 아이가 귀찮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딱 일주일만 믿고 함께 해보세요. 아이의 눈빛이 달라지고 책상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부 시작 전 1분 동안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을 비우는 0점 조절 시간을 가지세요. 두 번째, 아이가 즉각적인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목표를 아주 작게 쪼개고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칭찬해 주세요. 세 번째, 공부한 내용을 부모님에게 가르쳐보게 함으로써 지식을 완전히 장착하게 도와주세요. 교육의 목적은 아이를 틀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가진 고유한 빛을 찾아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루틴을 통해 아이와 부모님 모두가 행복한 학습의 길로 나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읽어드리는 모두의 심리학이었습니다.